CAE 자료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제품 자료 관리 관점에서 시제품 개발에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보다 정교한, 그러니까 현실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는 CAE 모델을 만들어서 시제품을 줄이고, 실제 시제품, 물리적 시제품을 만드는 걸 줄이고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시간이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CAE에서 어떻게 자료를 관리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CAE를 간단하게 먼저 한번 그 과정, 그 내용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CAE의 프로세스, 과정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전처리, 해석, 그리고 후처리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CAE에서는 하나의 그 모델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종류의 모델을 만들고 그 대안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이런 전처리, 해석, 후처리 단계를 진행해서 결과를 비교합니다. 또는 하나의 뭐 동시에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고 좀 변형시켜서 다음 해석을 또 해보고 다음 해석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처리를 하고요. 뭐 예측을 하시겠지만 이런 물리적인 물체를 컴퓨터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또 그 사이에 환경하고 그 물체 사이에 어떤 물리적인 과학적인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고 또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단계는 CAE 모델과 환경 변수가 설정됩니다. CAE 모델은 일반적으로 제품이겠죠. 제품을 이제 컴퓨터 안에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어떤 제품이 있으면 제품을 잘게 자릅니다. 뭐 정방형으로 자를 수도 있고 잘게 많이 잘라서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은 거기에 힘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온다, 힘이 어느 범위에 어느 방향으로 어느 크기로 온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에 이제 가해지는 충격 또는 뭐 어떤 부담,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제품을 잘게 잘랐기 때문에 거기에 힘의 요소들이 이렇게 적용되면 그것들이 주위에 잘게 자르는 요소들, 엘리먼트들에 어떻게 힘이 전달되고 그게 다시 옆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물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컴퓨터 내에서 굉장히 많은 계산을 이용해서 물체의 어떤 환경에서 물체에 뭐 제품이겠죠. 제품에 가해지는 어떤 영향을 이렇게 계산해내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CA 모델은 물건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에서는 잘게 잘라서 뭐 세세하게 그걸 보고 싶으면 더 잘게 자르고, 만약에 그게 크게 관련이 없으면 크게 자르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위에 온도, 뭐 힘, 그런 것들을 잘 또 수학적으로 표현해 놓고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을 바뀌면 되고요. 물체가 바뀌면 물체의 그런 물체를 이렇게 분해한 그런 것들을 바꿔 놓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제품을 표현할 때 제품의 형상에 관련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제품 형상을 CAE에서는 CAD 모델로부터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CAD 모델을 그대로 쓰지는 않고요. CAE를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이제 해석 과정은 그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델에 그 영향을 주는 요소들, 뭐 힘, 뭐 소음,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수학적으로 쭉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잘게 나눠서 간단하게 나눈 다음에 그것들이 계산을 하고 그걸 합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세한 어떤 해석을 위해서는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치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처리 단계는 그 계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제품 형상에다 적용을 하고 또 그 영향에 따라서 색 같은 걸로 이렇게 다르게 표시해서 결과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후처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제품 개발에서 이 CAE라는 것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예측할 수 있다시피 우리가 컴퓨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CA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제품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CA를 많이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CA에서 나오는 자료가 제품에 관련된 자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양도 방대한데, 그런데 이 CA에서 나오는 자료가 PLM하고 잘 연계되어 있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CA를 하시는 분들이 독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CA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시험하는 팀하고 연계를 가져서 그 결과를 이렇게 이제 생산해도 좋다 또는 뭐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피드백을 빨리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PLM하고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A에서 형상 모델이 CA에서 형상 모델을 제품의 어떤 모양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이 3D CAD 모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3D CAD에서 설계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지 CA에서는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품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부품이 하나로 묶음으로 전체 형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바람의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비행기에. 그러면 비행기 날개 부품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 외피 모습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변형을 해야 돼서 CAD에서 설계해서 만든 CAD 모델이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뭔가 변형을 그 CA 전문가들에 의해서 변형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DM이나 PLM에서 관리하는 제품 구조하고 CA에서 관리하는 사용하는 제품 구조하고 달라진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날개의 어떤 바람 영향을 보기 위해서 그 안에 부품들이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품 구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 구조가 부서져서 예를 들어서 변형이 돼서 CA에서도 사용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A라는 것은 제품 정보도 모델로 만들어야 되지만 환경 정보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양한 환경 정보를 만들어주고 그걸 또 변경하고 그 변경에 따른 영향도 다 이제 그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PDM이나 PLM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전부 다 제품 위주였죠. 제품의 환경 정보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제품 자체, 제품의 구조, 그 다음에 부품 리스트, 기술 문서를 다 살펴보면 거의 다 대부분 다 제품에만 중점이 되어 있지 환경 정보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A를 하시는 분들은 환경 정보가 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관을 가지고. 그래서 CA에서는 PDM이나 PLM에서 관리하지 않는 환경 정보를 자체적으로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DM과 PLM하고 CA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같은 제품을 처리하고 제품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 다른 식의 요구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도 아직도 그 PLM을 사용해서 서로 협업하고 이렇게 굉장히 더 그게 타이트해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시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CA 자료와 PLM과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A에서 PLM에다 자료를 집어넣지 못하고 PLM의 자료를 받아서 또 많이 처리하고 또 PLM에서 관리하지 않는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CA의 기능이 제대로 제품 개발에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걸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부가적인 자료 변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환경 자료라든가 또는 제품 형상을 어떤 식으로 CA를 위해서 바꿔야 된다든가 제품 구조를 변형시켜야 된다든가 그런 전송 과정이 필요하므로 전체 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CA 활동의 동기화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동기화라는 건 뭐 이런 겁니다. 내가 개발을 하다가 개발이 딱 끝나면 설계해서 CA 쪽에다가 자료를 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CA에서 그 자료를 가능하면 PLM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공유해서 그걸로 해석을 다 한 다음에 시험과 결과를 비교해서 그 결과로 이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생산으로 다음에 배울 생산 준비 단계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어떤 제품을 그런 단계로 거의 그런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 CA를 해주기가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는 진행되냐면 설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이렇게 부탁을 해요. CA에. 그럼 CA는 제품 다음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 잘 정리해서 다시 설계에 리포트하는 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다음 생산 준비 이전에 그거를 이렇게 흐름으로써 처리를 해주고 생산 준비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CA와 설계 부분과의 협동 작업이 어려워짐. 당연히 그런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가서 CA는 다시 또 다 처리하고 여러 번 또 시험하고 그 결과를 다시 시험한 것과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협동 작업이 어려워지고 그냥 설계에서 CA에 던져주고 CA에서 다시 다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설계 부분에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A에서는 어떤 자료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해석 자료나 CA 모델 자료를 우리가 생산이나 고객 지원처럼 그 PLM의 부품 리스트라든가 제품 구조에 통합해서 관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특히 이제 해석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급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CA에서 쌓이는 자료들이 좋은 그 어떤 제품 개발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는데 이런 자료들이 설계에서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를 설계해서 볼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부서 단위로 CA 부서 단위로 이렇게 독립돼서 그거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설계해서 그 자료를 가져다가 우리가 전에 전번 제품에서 해석을 해봤던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번 설계에서는 이렇게 설계를 바꿔보자. 그런 것들이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CA 부서는 따로 독립적으로 자기들 자신의 부서 안에 서버를 두고 거기서 해석을 다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딱 나오면 그 결과만 이쪽 설계 쪽에 다시 돌려주는 그리고 이제 PDM이나 PLM이 많이 쓰이게 되면 사실은 이 시스템이 제품 수명 주기, 지금 설계 프로세스 자체를 쭉 지원을 하는데 이 CA 같은 경우는 그거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계 프로세스랑 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설계 프로세스에서 요청이 오면 그거를 결과를 만들어서 요청에 대응하는 식으로 같이 흐름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A 자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인 그 제품 개발 과정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가상 기술들이 발전하면 이 CA 모델, 좋은 CA 모델이 제품 개발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거고 앞으로 그걸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기업의 전략적인 제품 개발 어떤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CA 자료를 우리가 PDM, PLM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품 중심의 CA 모델 통합 관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품의 기술 문서들, 부품 객체의 기술 문서들을 쭉 붙여서 관리를 하는 것처럼 CAD 문서를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것처럼 CA 모델도 그렇게 부품에다 붙여서 관리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용량도 크고 또 굉장히 형태도 다르고 제품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붙일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걸 잘 정리를 해서 부품에다가 CA 자료를 붙여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거기다 CA 자료를 관리를 하면 설계도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CA 자료를. 그래서 그냥 결과만 보고서만 설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이렇게 조금씩 변화시킬 때 설계에 어떤 요구사항이 또 협동 작업 측면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부품 중심의 CA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LM이나 PDM 쪽에서는 제품의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제품 자료. 그래서 우리가 그 PDM이 앞에 1장에서 PDM이 PLM으로 발전할 때 기능 중에 컨텍스트 PLM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컨텍스트라는 것은
주의라는 뜻이죠. 컨텍스트라는 것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것도 같이 이제 관리해야 된다는데, 바로 그 제품의 환경 정보도 PLM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PLM에서는 PDM PLM에서는 제품 정보만 관리하는데, 미래의 PLM은 이제 환경 정보도, 그 제품이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그게 환경 정보가 관리되면 CA 하시는 분들이 그 환경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PLM 측면에 PLM도 그런 자신의 그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더 확장해야 된다. 컨텍스트, 주위 환경까지, 제품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까지 표현을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품 관점으로 CA 자료를 관리한다. 그래서 제품 이제 관점이라는 걸 아직 배우지 않으셨는데, 이 제품 관점은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제품 구조는 각자 용도에 맞도록 따로 가져간다. 즉, 같은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제품 구조를 용도에 맞춰서 서로 다른 제품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제품 관점입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산용 제품 관점도 있고요, 고객 지원용 제품 관점도 만듭니다. 그런데 CA를 위한 제품 관점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고객 지원은 굉장히 응용 분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원을 하는데, CA는 이제 어떤 좀 좁은 분야죠. 응용 분야가. 그런데 CA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CA를 위한 제품 관점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구성에 근거한 CA 실행과 자료 관리입니다. 제품 구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모듈들을 이렇게 바꿔보죠. 그래서 그냥 보통 CA가 어떤 완성품, 어떤 하나의 완성품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품 구성을 이렇게 옵션, 모듈을 변화시켰을 때 어떤 변화 환경들을 해석을 쭉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품 구성에 대하여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설계 변경과 연동된 CA 관리입니다.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또 CA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부품을 이렇게 변경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겠냐, 없겠느냐 하는 것들을 CA에서 대답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아직은 그게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아까 프로세스하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A하고 PDM을 또는 PLM을 통합할 때는 여기서 말한 5가지 종류의 그런 어떤 고려를 해서 PDM, PLM하고 CA의 자료 관리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야지만 우리가 점점 더 전략적으로 중요시되는 CA를 제품 개발에 아주 잘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